제일약품이 생산하고 있는 약제품 중 코로나19 치료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제품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일약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약품은 2017년 6월 1일에 현재의 제일파마홀딩스 주식회사로부터 인적 분할되어 설립된 분할 신설회사로 2017년 7월 17일에 발행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재상장한 주권상장법인입니다. 인적 분할은 분할 대상 회사의 주주들이 기존 지분율대로 분할 이후 회사들의 지분을 나눠 가지는 분할 방식입니다. 분할 대상 회사 A가 분할 존속 회사 A-와 분할 신설 회사 B로 분할되는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분할 대상 회사 A의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율대로 분할 존속 회사 A-와 분할 신설 회사 B의 주식을 둘 다 가지게 되는 분할 방식입니다. 여기서 분할 존속 회사 A-가 현재의 제일파마홀딩스이고 분할 신설 회사 B가 제일약품입니다. 5월 7일 제일약품은 연구개발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온코닉 테리퓨틱스를 설립하였다는 공시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 FDA 임상시험 및 기술 이전 등을 고려해 설립되었고 추후 코스닥에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일약품의 최대 주주는 제일파마홀딩스이고 49.71%를 보유하고 있고 이외 주요 주주들까지 포함해서 총 63.6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유상증자 한 차례, 2018년에 무상증자 한 차례 이후 추가적인 자본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발행 주식수는 자기 주식 9414주를 제외한 1461만 4458주입니다. 이 중 실질적인 유통 주식수는 주요 주주들을 추가적으로 제외하면 531만여 주입니다. 유통 주식수가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적은 편으로 보입니다. 제일약품은 다양한 약제품 및 상품을 생산 또는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중 나파모스타트 성분의 췌장염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약제가 코로나19 치료에 있어 최근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생산하고 FDA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긴급 승인했던 렘데시비르보다 수백 배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일약품이 생산하고 있는 나파모스타트 성분의 약은 나파몬주 10mg, 50mg입니다. 나파모스타트는 일본의 제약사 토리이에서 개발한 의약품으로 제일약품은 2019년부터 식약처로부터 제네릭 의약품인 나파몬주의 생산 및 판매를 허가받았습니다. 나파모스타트는 췌장염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는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시험 투약을 했는데 완치되는 효과를 보여 현재 여러 국가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5월 14일에는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보다 약 600배 더 강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일약품의 2019년 동안의 주요 제품 판매 현황입니다. 총 6,714억의 매출액이 발생했고 이 중 제품 매출은 1,511억, 상품 매출은 5,175억 원 발생했습니다. 주요 제품은 넥실렌, 란스톤 캡슐, 클로피린 캡슐 등이고 주요 상품으로는 리피토정, 리리카 캡슐, 세레브렉스 캡슐 등입니다. 제품과 상품의 판매 비중은 각각 전체의 22.5% 그리고 71.1%입니다. 제품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나파몬주의 매출액 현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췌장염 치료제의 경우에는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 기타의 항목으로 묶여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에는 대부분의 제품 시장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중 항암 제품인 TS1의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일약품의 총 투자액 규모를 보면 396억 원 수준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투자한 부분은 380억 원 수준이고 향후 16억 원의 추가 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79% 수준의 의약품 제조 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5월 15일 공시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1분기 동안 전년도 1분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영업실적이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7% 상승했고 매출 총이익은 9.3% 상승했는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53.2%나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1%, 당기순이익률은 2.2%를 달성했습니다. 20년 1분기를 이전 사업연도들과 비교하기 위해 12개월로 연환산해서 1년치 예측 재무자료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20년 예측 재무자료를 보면 1분기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 매출액은 6,833억 원, 영업이익은 210억 원 수준으로 달성 예상됩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1.8%, 영업이익 증가율은 5,517.7%로 산출됩니다.
물론 이건 2019년의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95%만큼 감소해서 매우 적게 달성되었기 때문에 산출된 숫자이기는 하지만 아주 드라마틱한 상승치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재무자료를 2018년과 비교해 보더라도 185% 상승하는 수준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22.5%로 2019년과 비교해서 유사한 수준인데 영업이익률은 3.1%로 설립 이후로는 최고의 실적치입니다. 매출 원가의 경우 매출액 대비 77.5%를 차지하고 있고 판관비가 매출액 대비 19.4%로 2017년과 함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판관비가 감소한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감소한 판관비를 보면 여비교통비, 회의비, 경상연구개발비 등이 있습니다. 여비교통비와 회의비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 출장이나 출근 일수가 줄어들었던 20년 1분기 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받아서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판관비 내역 중 증가한 항목은 지급수수료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현황에서 지급 수수료 증가 내역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일앤 파트너스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20년 1분기에 52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전분기에 35억 원에 비해 약 17억 원 수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제일앤 파트너스는 제일파마홀딩스의 전문의약품 사업부문의 자회사입니다. 2017년부터 연구개발 내역을 보면 매출액 대비 3에서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좀 하락했지만 제일약품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4%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것을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고 최근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서 향후에는 별도로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20년 1분기의 경우 제품 매출 비중이 19년 1분기에 비해 상승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상품 매출 규모는 전년도와 유사했는데 매출 총이익률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20년 1분기 말 현재 재무상태표를 보면 큰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총계 2.2%, 부채총계 2.6%가 전기 말에 비해 각각 상승했고 개별 항목들도 변동이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그나마 변동이 큰 항목을 보면 현금이 감소하고 재고자산과 매입채무가 상승했습니다. 운전자본 규모를 보면 1.5% 정도 상승했는데 이걸로 큰 변화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기는 하지만 판매를 위한 재고자산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동 비율은 전분기에 비해 크게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좌 비율은 100%보다 낮은 수준이라서 재고자산의 현금화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을 보면 13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년 1분기 부채 총계의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매입 채무임을 고려한다면 차입금처럼 이자 발생 부채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동성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토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염 치료제인 나파모스타트는 코로나19 치료에 기존의 사용이 승인된 약품들보다 현저히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인체의 치료 목적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서 임상시험 진행 중입니다. 제일약품의 나파몬주의 경우 나파모스타트의 제네릭 의약품이고 만약 나파모스타트의 치료 목적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파몬주의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3.1%를 달성했고 이건 2017년 설립 이후로는 가장 높은 영업실적치입니다. 3.1%가 수치상 제조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제일약품의 경우 75% 이상은 제품이 아닌 상품 판매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에서는 3.1%가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치를 놓고 보면 영업실적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추세가 2020년 동안 이어진다고 하면 제일약품의 영업이익 규모는 210억 원 수준,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상승이 가능합니다. 20년 1분기 재무구조를 보면 유동성 측면에서 당좌 비율이 낮고 부채 비율이 높으면서 매입 채무의 비중이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분기 영업실적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은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발생하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가 적고 현재 자본잉여금 규모가 1,500억 수준이 남아있어서 부채 비율을 좀 낮추면서 무상증자를 통해 유통 주식수를 늘려나가면 주가가 현재보다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